자, 설명 듣고 필기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정보는 거의 정리를 안 했어요. 봐봐. 기출연계 소재라고 해서 노란색은요, 지문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은 진짜 기출연계 소재예요. 수중자원이 중요하다, 뭐 로봇 기술 중요하다, 무인 로봇이다, 드론이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다, 뭐 이런 거 다 AI에서 오는 거죠. 빅데이터 마이닝, 뭐 머신 러닝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결국에는 주제 세팅이 뭐로 됐냐? 위치예요, 위치. 그런데 어떤 대상의 위치 측정하는 기술, 절대 위치냐 상대 위치냐, 이미 여기서 또 했잖아.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이나 GPS IMU에 쓰였던 원리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뭐만 다르냐면요, 결국에는 봐봐.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에 쓰였던 원리는요, 신호색이랑 뭐가 반비례? 거리가 사실 반비례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거리가 커질수록 신호는 약해지고, 신호가 세질수록 거리는 가깝고. 오케이? 이거야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이 신호가 전에는 뭐 했던 거야? 전자기 신호였던 거예요. 그걸 뭐로 바꿨다고 여기 전에? 초음파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럼 초음파가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 그게 앞전 효과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사고 흐름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제가 출제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여기다 다 짚어놓은 건데 뭐냐, 지금 옛날의 자율주행 기술은요 전부 다 센서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이 사실은 요즘은 테슬라 같은 곳에서는 전부 다 AI나 머신러닝으로 갔어요.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의 기반은 뭐냐면 이미지 센서 카메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과거에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지금 올해 EBS 지문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 지문이. 근데 내가 그 지문을 고민을 하다가 안 다룬 이유가 뭐냐면 옛날 기술이에요. 지금도 서울대 다니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지금 제가 예전 서울대 다닐 때 제네시스 위에 맨날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맨날 돌아. 뭐냐면 다 센서예요. 근데 보면 진짜 별의별 걸 다 달고 있어. 야, 그렇게 어떻게 상용화를 시켜? 그거 완전히 간단하게 해결한 게 테슬라예요. 어떻게? 얘네는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달라. 뭐냐면 원래 자율주행 차량들의 기술들은 전부 다 센서. 무슨 얘기야?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올 때 얘를 그 센서를 주고받아가지고, 센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제어 기술 쪽에, 그러니까 센서가 뭔가를 감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그 기술들이 되게 좀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필두로 한 자율주행 차량들은 어떻게 가버렸냐? 이미지 기반으로 가버려요. 카메라를 계속 찍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 가지고 2차원 이미지인데도 입체감, 거리감, 속도감, 위험도 이런 걸 다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보세요. 오른쪽 인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그러면 당연히 위험도는 낮겠죠. 근데 오른쪽에 작은 아이들이나 강아지가 있어. 근데 강아지 목줄이 안 메어져 있어. 그럼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언제 튀어올지 모르니까. 심지어 옆에 공이 통통 하고 있어. 그럼 무조건 서야지. 이해됐어요? 이게 오히려 센서 기술보다 이미지 기반의 빅데이터 크롤링, 머신러닝 하는 AI 기반이 훨씬 유용했던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그걸 좀 연결지어서 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문은 이제 작년 지문이긴 하지만은 EBS 간접역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도 이달락이 뜬금없이 쓰지도 않을 뭐 카메라 얘기가 나오고 콘탁도 얘기가 나오는 얘기야. 이 얘기야. 다만 이 지문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4, 2020에 출제됐었던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에서 신호가 세질수록 거리가 가깝다. 거기에서 그 전자기 신호를 쓰려고 했더니 물 안이라서 어렵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초음파를 쓰겠다. 원리는 두 가지가 있다. 장기선 방식과 단기선 방식이 있고 핵심 원리는 앞전 효과다. 그래서 앞전 효과 가지고 묻는 3번 문제가 있는 거야. 전체 주제 구조를 묻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봐봐. 여러분이 솔직히 이 지문이 정보량이 터져가지고 마리가리를 많이 하거나 상당히 정보량에서 허덕였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안 그려서 그래요. 안 그려서. 무슨 얘기냐면 3달러, 4달러를 가잖아. 그러면 뭐가 되게 요소가 진짜 많아.
막 로봇이 있고 중계기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걸 줄글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딱 보잖아. 바로 보이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문제부터 보지 말라면서요. 맞아. 근데 니네가 문제부터 안 본다고 해서 최근에 수중자원 이용 필요성이 증가했다. 바로 이렇게 보니? 우리 3살 먹은 조카는 이렇게 하더라고 뭐를. 너희는 이러진 않잖아. 솔직히 너희 문제 이렇게 풀지. 아 선생님 저 문제 이렇게 푸는데요? 좀 진짜 재민이 같은 얘기 그만하시고 이렇게 딱 보면 그림이 있네? 이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인 거야. 그러면 2달러, 3달러, 4달러? 이거 뭔가 그림 처리인가? 아니면 최소한 2번 문제라서 그림 처리인가? 이 정도는 해줬어야지. 그 3, 4달락이 정보량도 많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되게 괴롭히고 있으면 괴롭힘 당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멈춰 하라고 멈춰 하고 지문으로 가서 혹은 문제로 가서 필요에 따라서 정보 처리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필기 좀 이따 이어서 한번 해보시고 지문 같이 한번 털어볼 거예요. 봅시다. 최근 수중자원 이용 필요성의 증가함에 따라 수중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도입, 그냥 주제 도입이고 뭐 여기서 구조를 더 디테일하게 잡을 것도 없어. 그냥 주제 잡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봐야지. 얕은 수심 근처에서 사람을 통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얘는 왜 또 이쪽으로 가냐? 수심이 깊은 곳은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이 어렵다. 알았어. 그럼 해결해야지. 수중 로봇 개발. 이게 지금 주제인가? 초기 수중 로봇은 조종자 명령에 반응하는 원격 조작 방식으로 활용되었지만 역접하고 싶은 얘기는 전차 스스로 습득한 환경 정보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자율구동한다. 자율구동 방식이 주제인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읽긴 다 읽었다잉. 근데 구조가 걔 대충 잡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정보 가치가 딱 봐도 뭐 없어. 도입이야. 그 여러분 알잖아요. 기출을 엮어서 내면 1달락, 2달락 이렇게 정보랑 다 때려박는 거예요. 다 때려박아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건.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물론 이제 이지적이다 자꾸 생각하면 내가 어디까지 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피드백 달라는 거야. 갑시다. 사흘. 이런 거 사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일은 3일이에요. 사일은 나흘이고 이걸 모르더라니까. 사흘을 이건 3일. 그럼 4일은 나흘이야. 이거 실하니까 내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설명하니까 애들 표정이 약간 굳는 거야. 사전 찾아보라고 제발. 봅시다 다시. 이러한 수중 로봇, 수중환경 자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위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또 받아서 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위에서는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주제인가 싶었어. 그런데 실현하려면 또 D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위치 파악할 수 있는 게 필수적이야. 여기서 끝나나? 하지만 육사 환경의 위치 추정이 사용 비약이 많다. 구조가 슬슬 더 잡히겠네요. 수중 환경은 전자기 신호 감소율이 높다. 이유 첫 번째죠. GPS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냐? 여기서 봤죠. 이거 기출 연계인데? 좀 더 볼게. 그리고 원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집중을 해줘야죠. 기출 연계된 원리를 내므로써 뭔가 주제 세팅에 가까워진 것 같다. 그 다음에 혼탁독 등의 영향으로 카메라 기반의 기술 적용 역시 힘들대. 이런 이유로 해결 방법은 뭐였던 거야? 초음파 기술이구나. 주제가 드디어 나왔죠. 주제는 뭐다? 기선 방식. 그리고 2달러 끝부분에 있는 주제 세팅이 됐죠. 기선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놨죠. 어떤 기선, 어떤 기선? 장기선 T1, 단기선 T2. 됐죠? 자, 초음파의 장점도 있네요. 전달 속도가 빠르고요. 전자기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고요. 속도와 감소율에서 장점이구나. 즉 그래서 전기 신호 주고받는 느낌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 전기 신호 대신에 초음파를 쓰고 그 초음파 속도 빠르고 감소율 낮다. 두 가지 장점까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추가될 수 있는 정보는 2개 정도지. 첫 번째 뭐라고? 감쇄율이 낮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는 어떻다? 빠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보는요.
이제 시작인 거야. 장기선, 단기선 방식은 초음파를 쓰는 방식이고, 이유는 전자기 신호가 약해. 감소율이 높아서. 초음파는 감소율도 낮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쓰는데. 오케이. 저쪽으로 갑시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사진 찍었어요?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장기선 방식으로 갔네요. T1. 장기선 방식. 해저 초음파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는 장치인 중계기를 복수로 설치하겠대요. 오케이. 수중 로봇이 고정된 중계기들이 형성하는 공간 내부에 이동할 때 그 위치를 추정한다. 수중 로봇이 있고요. 고정 중계기 형성 공간 내부에서 이동하면 위치 추정을 한대. 추적 대상이 되는 수중 로봇에는 초음파 신호로 송신 수신하는 통신기를 설치하고, 수중 로봇에 부착된 통신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면 중계기는 신호를 수신 후 응답 신호를 통신하고, 이때 중계기와 통신기는 앞전 소자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는데 앞전 소자의 원리가 또 나와 있고, 장기선 방식 해제에 설치된 중계기들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쓴다. 자, 봐봐. 이렇게 처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정보가 일단 터졌잖아. 기억이 나겠니? 자, 저만 보세요, 저만. 죄송해요. 예. 제 얼굴 말고 그러면 여기 곰돌이. 원 얼스, 원 찬스 봅시다. 곰돌이. 여러분, 이렇게 정보 처리했건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야지. 정보량이 터졌네? 뭐 했을까? 그림이에요. 자, 봐봐. 중계기가 복수로 설치되어 있고, 그럼 봐봐. 야, 그림 보면요, 그냥, 그림 어딨어? 그림 어디냐? 개 쉬워요. 잘 안 보이지만 봐봐. T1, T2, T3는 중계기래. 그러네, 중계기가 T1? 아무튼 그냥 1, 2, 3라고 합시다. T1, T2, T3? 복수로 설치되어 있네. 그림 봐. 장기선, 중계기 복수로 설치. 수중 로봇은 중계기가 형성하는 공간 내부에서 이동한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긴 얘가 뭐야, 얘가? 야, 로봇이겠네. 그쵸? 그 다음에, 수중 로봇에는 통신기 설치를, 그럼 수중 로봇에 통신기가 있는 거고, 신호를 초음파로 주고받는 건데, 앞전 소자라는 어떤 원리로 하나 봐요. 그리고, 각각 T1, T2, C3들이 각각 다른 주파수. 야, 왜 다른 주파수겠냐? 이거였잖아. 여러분이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날 건 알아. 근데 봐봐. 자, 이 지문이 구조가 어땠었냐면요. 1단락, 2단락은 IMU GPS에 대한 얘기였다. 그리고 3단락부터는 각각이 뭐였냐면, 3단락은 원리에 대한 거였고, 4단락부터 비콘 방식. 그러니까 신호를 받은 비콘, 그게 스마트폰 위치였어. 2번이 뭐였어? 삼각측량 방식이야. 3번이 뭐였어? 위치 추정 기법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획 나눠서 하는 그런 뭔가였어요. 기억 안 나도 돼. 솔직히 이 정도 기억나는 애들도 되게 이상한 애들이야, 사실은. 나야 맨날 보니까 기억났겠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였냐? 비콘이 여러 개잖아. 위치가 어디냐고. 당연하지. 고유 주파수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얘기네. 이걸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래, 이걸 하기 위해서지. 그래야 어디서 누가 얼마를 보내는지 아는 거지.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물론 니네는 재미없겠지. 저는 재밌었고요. 자, 봅시다. 왜 세 개냐는 거예요. 삼각측량. 얘랑 주고받더니 얘 반경 1km 안에 있는데요? 얘랑 주고받더니 얘 반경 700m 안에 있는데요? 야, 그럼 여기야? 얘랑 주고받았더니 얘랑 500m 안에 있는데요? 이 새끼 여기 있구나. 이거라니까요? 이해됐어? 그래, 그러니까 중계기를 또 희한하게 3개 해놨잖아요. 여러분, 이 지문 기억납니까? 이 지문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신호를 주고받고, 여기서 신호를 주고받고, 여기서 신호를 주고받고, 여기에 아마 Q라는 장애물이 있었던 그 그림이었을 거야. 그래서 위치는 어디로 추정된다? 여기로 추정된다. P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림 이해잖아. 얘도 딱 정확하게. 여기 위에 뭐겠어? 모선이겠지, 모선. 모선하고 신호 주고받겠지, 뭐.
그거 봐봐.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내용이 되게 큰 차이를 가져올 거라니까요, 정말. 됐죠? 그 다음에 어딨냐. 예, 본까지.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거 봅시다. 그리고 수중 로봇은 초음파 신호의 발신 시각과 수신 시각 차이를 이용하여 뭐 하는데? 해저에 설치된 각각 중계기까지의 거리 계산. 그래, 봐봐. 이게 신호 주고받았으니까 시간차가 생겼을 것이고 시간차는 거리에 따라 생겼을 것이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기출된 거는 신호가 세면 가깝다. 약하면 멀다였고 여기는 거리가 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였겠지. 이러한 방식은 위치 측정 기술이 되는 중계기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장기선이다. 뭐 이딴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7번째 정보 넘버링. 장기선 방식은 해접면에 설치되는 중계기 사이 거리를 길게 하여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소모가 되고요. 계측하는데 시간도 많이 든다. 오케이, 알겠어. 그럼 봐봐. 정보량이 여러분 7, 8개가 터졌는데 어떻게 다 처리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의도를 알죠. 첫 번째, 원리를 묻고 있으니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겠구나. 압존효과 문제 묻겠구나. 자,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거니까 일단 압존효과에 대한 체크는 해놔야지. 두 번째, 뭔가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해가 힘든데 보기 문제가 있으면 이 그림 설명이구나. 그림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이해되죠. 세 번째, 기타 원리들이 또 하나가 더 있었어. 서브적으로. 어떤 원리가 더 있었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자, 신호를 쏘아가지고 시간차는 뭐에 따라 생겨? 거리에 따라 생기겠지. 시간이 클수록 시간차가 클수록 거리도 멀겠잖아요. 이런 원리도 있었고요. 또 왜 주파수를 여러 개를 써? 그래야지 당연히 누구도 구분되겠냐. 중계기도 구분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인과나 원리 같은 것들 중에 그림으로 처리할 정보도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인과 원리를 잡아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3단락 정보량이 빵빵 터져버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3단락을 또 정보 단위로 끊어보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압존효과라는 원리가 3단락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주파수 구분에서 중계기 구분한다는 원리. 시간차를 가지고 거리를 구분한다는 원리. 그리고 장기선의 구조 단계에 대한 것들. 장단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미 정보 종류만 5개가 넘었으니까 정보량 빵 터지면서 처리가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각각에 맞는 정보 처리를 했어야죠. 그림 이해는 그림 이해로. 인과 원리 잡는 건 인과 원리로. 그러면 일단 구조 처리해놓고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나중에 발치도 할 생각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까지 정보량 터졌다면. 그리고 구조 제대로 잡았다면 발치독을 해도 정확성이 높아져요. 이와 달리 단기성 방식. 오케이. 아까 우리가 2단락 끝부분에서 주제 잡았었죠. 그래서 형옆에 밑줄 화살표 이어가지고 띠뚜. 자, 역시 초음파를 이용해. 그런데 봐. 초음파를 탐지하는 몇 개의 수중청기가 있는데 이거를 모선에다 갖다 붙인대요. 그리고 수중 로봇에는 중계기를 부착하겠대. 3차원 위치를 측정하는데 바꿔 얘기해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면 수신해가지고 응답 신호를 보낸대. 그러니까 자, 다시 모선에서 1단계, 송신하면 2단계, 3단계, 수신해서 4단계 송신한대. 각 수중청기는 압존소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수신해서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위치 계산해. 그래서 다시 전달한대. 9단계예요. 골 때리지. 그럼 봐, 여기서도 봐, 원리가 나온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일단 압존 소자, 압존 원리. 두 번째는요, 그래, 시간과 거리 간의 관계를 통해서 위치 계산. 이해됐어요? 그런데 봐봐, 왜 이해가 안 되냐? 간단하다니까. 그림을 안 보니까 이거네. 모선이 여기 있고 로봇은 여기 있어. 자, 모선이 저 위에 떠 있고 로봇은 아래에 있어. 로봇에 중계기가 붙어 있고 수중청기는 모선에 있어. 그러네. 그러면 모선에서 수중청기를 여기로 쏴. 여기 중계기가 있어. 받아서 다시 보내. 다시 받아. 받으면 뭘 한다?
시간차 계산해가지고 상계위치 계산을 한대. 그래서 다시 여기다 보내준다는 거야. 그럼 얘가 어디 있는지 알겠지. 자, 로봇에 중계기가 있고 모선에 수중청기가 있고 어떻게? 모선에서 보내, 중계기가 받아, 다시 보내, 소자에서 받았어. 그래서 시간 측정돼서 위치 계산해서 다시 보내줘. 그림 봐야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원리는 앞전 소자에 관련된 원리 하나랑 시간과 관련된 거. 그럼 아까 우리가 썼던 결국에는 신호는 시간차 거리, 초음파 신호 시간차 거리 하는데 쓴다. 아까는 중계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주파수 구분하는 데 쓰였지만 여기는 중계기가 어디에만 있어? 로봇에만 있잖아요. 그럼 굳이 뭐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앞전 효과는 똑같이 쓰였고 됐죠? 자, 기선이 짧아서 단기선이래. 단기선 방식은 가격이 저렴한 장점, 좁은 해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위치 추정이 유기하다는 장점. 하지만 파도 같은 것 때문에 움직여버리니까 보정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 끝.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보세요. 장단점 막 나왔어. 야, 근데 봐봐. 얘를 벌써 정보량이 뻥 터졌어. 어떻게 다 기억해? 구조 잡아놓고 필요하면 정보 후처리할 생각을 하고 가셨어야지. 우리가 계속 그 연습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학생들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언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판단은 안 씁니다. 그거는 이제 슬슬 푸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적용할 때,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정도 판단을 했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계속 좁혀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0점 조절을 해가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이 관역을 꿰뚫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사격 훈련할 때 0점 조절이라는 걸 해요. 0점 조절해가지고, 어떤 가늠쇠, 기억하네. 가늠자라 그래가지고, 이걸 움직여 맞추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이제 내가 제대로 쏘면 맞게끔 하는 그런 0점 조절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초음파는 수중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용이하다. 장점, 뭐 아까 했던 얘기인데 결론 달라니까 요약했구나. 그런데 뭐가 있어? 역시.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구나. 맞죠?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자기파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냥 뭐 전망 얘기하면서 끝난 거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습니까? 다 찍어서 올려주셨죠? 저 장면 빼고, 저기 빼고. 어우. 뭐 이거 뚫는다 5분이면 뚫었지 뭐. 근데 희한하게 뭔지 알아요? 정답이 되게 쉽게 나와요. 봐봐. 봐. 초음파. 맞아. 이거 주제야, 주제.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내용일치라기보다는 주제 구조라 그랬어요. 수중 환경에서 그렇지,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감쇄율이 원인이었는데, 야, 감쇄가 많이 된다는 거는 정보가 혹은 신호가 덜 간다는 얘기잖아. 보이죠? 전달 속도와 감쇄율을 가지고 초음파는 감쇄율은 낮고 속도는 빠르다를 넣어놨는데 얘는 두 개를 섞어놨잖아. 섞고 뭐 했어? 반대로 말해놨잖아. 이게 오답설계라고요. 오답설계의 유형 뭐라고? 섞고 반대로. 정답 1번큼. 보이죠? 주제구조는 바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오답설계 이용하면 맞네. 초음파는 전자기파의 한계, 감쇄율이 높은 것을 해결해. 그 감쇄율이 낮고 그러면 속도는 더 빨랐어. 근데 감쇄율이 높다라고 반대로 서술했잖아요. 바로 보이는 거죠, 뭐 정답이. 뭐 2번 보고 싶어요? 좋아, 보자. 2번 보자. 전자기 신호 감쇄율이 높죠? 그렇지. 얘가 높으니까 이 방법을 못 써가지고 그래서 얘가 온 거잖아. 자, 그럼 아무리 봐도 1번인데? 이렇게 가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주제 구조 좁히고 가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주제 구조 좁히고 한 90% 확신을 했어. 2번 선지 털면서 나는 95% 확신을 했어. 야, 그러면 솔직히 3, 4, 5번이 정답 대응률 5%도 안 되는데 거기다 시간을 왜 태워요? 어디다 시간을 태워야 돼? 이 5%를 100% 만들려면 그때 발췌독을 가서 얘가 맞는지 다시 한번 발췌독을 그때 해보자고요. 그러면 1번 선지 발췌독을 해보니까
확인되죠? 이달락 가서. 빨리 가, 빨리 가죠. 배터리가 떨어졌나? 왜 이렇게 안 먹죠? 배터리가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수중환경, 전자기 신호 감소율이 높다. 초음파는 전달 속도가 빠르며 감소율이 낮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떤 느낌이다. 주제구조 잡아놓고 주제구조로 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이랑 확실히 높아졌을 때 1번 확인하고, 솔직히 자연선이 보고 싶지도 않아져. 이런 정도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거 좀 이따 정리하시고 필기하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그림 설명했었죠. 딱 봐도 그러면 기억이 뭐냐? 장기선. 니은이 뭐겠어요? 단기선. 구조 다 설명했었죠? 모선이었고 신호 주고받는 거고. 얘네들 중계기. 오케이. 자, 1번 선지 볼게요. 가와 달리 봐봐. 얘도 지금 되게 의도다분하게 내놓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다르다. 구조죠? 다르다. 구조죠? 다르다. 구조죠? 다르다. 구조죠? 모두다. 구조죠. 첫 번째 구조. 구조만 들어와 있냐? 주제도 들어와 있죠. 가 장기선, 나 단기선. 해서 장기선 해서 구조 플러스 주제를 세팅을 딱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그걸로 한번 털어볼게요. 봐봐. 서로 다른 주파수 신호를 수신 위치 계산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누구 얘기였냐? 가 얘기 아니었어? 뭐야, 거꾸로 바꿔놨네. 이거잖아, 지금. 딱 보이죠? 아, 오답 설계는 대표적으로 뭘 바꿔버려? 가와 나를 바꾸는 경우들이 생기죠. 맞지? 그리고 봐봐. 가가 그렇다고 나가 아니라는 건 없지만, 야, 이건 엄밀하게 지금 가에 이 주파수 신호를 줬던 이유가 아까 뭐였니? 중계기가 여러 개 있었잖아.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중계기가 붙어 있었고 얘는 중계기가 여러 개인데, 이 중계기 위치를 알아야, 야, 여기서 500m 떨어져 있어가 여기서 500인지 여기서 500인지 여기서 500인지 구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애들은 1번이 거의 좁혀졌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한 90% 정답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윗길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뭐 가라고? 나머지 10% 좁히고 발제도 가라고. 근데 이렇게 안 가는 애들은 되게 헷갈린다니까. 가에 이게 있었나? 없었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제독하니까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발제독을 하고 일치로 풀어도요, 이해 안 하고 가니까 매칭도가 한 50%, 60%밖에 자꾸 안 돼. 그럼 일단 대충 넘어가다 보면은 클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가야 되는 시간지연. 그 과정에서 실수하는 실수 유발, 정답률까지 다 까먹는 거고 피로도 높아지는데,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우리 예상대로 나왔고 심리적인 위안까지도 얼마나 편하게 얻어요. 왜? 너무나 1번 정답, 확인해. 얘 확실히 범죄야. 범죄인이야. 얘 범죄 잡았어. 검거했어. 드디어 정답 1번 끝. 이런 느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아, 10초, 15초 드리겠습니다. 필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야.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앞존소자 원리가 나왔었다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봐. 앞존소자의 원리는 압력 진동 같은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구나. 아, 그게 뭐야? 아, 정방향의 앞존 효과인가 봐. 이와 반대로 앞존소자의 전기 에너지, 지금 순서 바뀌네요. 전기 에너지인 전압을 압력이나 초음파와 같은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러네. 압력 진동과 같은 기계 에너지, 압력이나 초음파 같은 진동, 압력이나 진동. 아, 이거 지금 기계 에너지 얘기한 거네. 이게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뭐야? 역방향이구나. 이거 되게 의도다분하게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표 그려보세요. 30초 드립니다.
저한테 와보세요. 자, 뭐라 그랬냐면요. 잘 봐. 지금 정앞전, 그러니까 아마 정방향이었나 봐요. 역앞전, 아마 역방향이었나 봐요. 이미 여기서 구조로서 처리를 해줘야 의미가, 잘 들어, 내용으로 한 번, 구조로 두 번. 수학에서 우리가 두 번, 세 번 문제 풀면 좋은 점이 뭐냐? 정확도가 높아지죠. 검토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제 구조로, 내용 구조로 두 번 확인을 했어. 자, 두 번째 봐. 정압전 효과는 뭐라 그랬냐면 압력 진동과 같은 기계 에너지. 지금 기계 에너지인데 얘는 뭐라 그랬냐? 압력 진동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다? 정압전 효과는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래요. 그런데 봐봐. 거꾸로 역압전 효과에서는 전기 에너지에 전압을 넣어줬어. 그리고 기계 에너지라는 말이 없어. 하지만 압력 초음파 같은 진동, 지금 얘를 끌고 왔다는 걸 보니까 여긴 아마 기계 에너지겠구나라고 우리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해됐냐?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대응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뭐냐? 우리가 표를 그리고 둘 간의 정보 간의 구조, 즉 이걸 평가원에서는 관계라고 표현해요. 정보 관계가 명확히 파악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기계 에너지구나가 명확해지잖아요. 잘 들어. 사실적 사고를 한다는 건 최소한 여기까지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적 사고 다음에 뭐 합니까? 추론적 사고 하죠. 수준이 좀 더 깊어졌죠. 자, 질문. 정압전 효과 언제 쓸까? 봐봐. 전자기파 감쇄율이 높다며. 그럼 전기 에너지가 가겠냐? 물 안에서? 안 가지. 그럼 봐. 여기도 나왔지만 얘가 초음파잖아요. 자, 그럼 봐.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는 건 뭐냐면 얘를 초음파로 바꿨다는 얘기잖아. 즉, 출력이 뭐야? 초음파란 얘기예요. 입력이 뭐야? 얘는 여기가 입력이 초음파란 얘기야. 끝났네. 얘는 수신할 때, 송신할 때야. 초음파를 받아서 압력 진동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판단해. 얘는 당연히 수신할 때 일어난 일이겠죠. 얘는 뭐 할 때 일어나겠어? 송신할 때 일어나는 일이겠죠. 핵심이 뭐야? 신호를 주고받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 주제. 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게 핵심 원리였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가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추론이랄 거 없어. 그냥 상식이야, 상식. 잼민이들도 알겠다, 야.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2분 드릴게요. 이해 포함. 선생님, 전 저기까지 못하겠는데요? 아니, 봐봐. 역압전, 정압전, 전기에너지, 기계에너지. 나오면 당연히 표 그려서 처리하다 보면은 전기에너지가 뭐지? 기계에너지가 뭐지? 얘는 초음파로 신호 주고받는데 전기에너지 수신해가지고 뭔가 처리,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보내, 초음파를 보내, 송신할 때 보내 까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여기까지 모든 스텝을 다 밟은 정도로는 정보 처리가 되어 있어야 1번 선지 같은 게 정답이 바로 보이죠. 기억이 수신한 통신기. 맞죠? 신호는 기계적 에너지다. 맞네. 맞잖아. 초음파. 수신한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초음파. 이해됐어요? 나는 여기는 100% 처리한 거고 얘는 봐봐. 수신한 정보는 뭐야? 당연히 기계 에너지. 기계 에너지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기서 뭐라 그랬는데 초음파요. 맞잖아. 초음파로 신호 주고받잖아. 됐어? 그럼 우린 뭐만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윗길로 가라니까. 주제 구조 털어가지고 윗길로 거의 90% 처리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 하자고 이제? 그때 발췌독 가는 거야. 기억이 그랬나? 기억이 수신한 기억이 수신한 통신기가 보낸 신호. 통신기가 그걸 보냈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래서 10% 발췌독 했더니 이 새끼 정답이네? 오케이, 너 번거 끝. 길어야 7분 컷이에요, 그러니까.